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오늘 뉴이저 상차림이 다양한 뉴스로 푸짐합니다. 네,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먼저 이 공항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의 사고 장면, 블랙박스 화면이 저희에게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에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김경훈 사진기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속보도 알아봐야겠죠. 오후에 북한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럴 때 언론 보도는 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야죠. 예.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무엇을 쏘았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 맥락을 이제 짚어내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샵 0945번 유료 문자 열어놨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팟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신월이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동해로 두 발을 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9분과 49분에 발사체를 한 발씩 쏘아 올렸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말씀하신 평안북도 신월이가 아니라 구성 지역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발사체 두 발은 각각 270km와 420km를 날아갔습니다. 고도는 모두 50여 킬로미터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상의 내용만 보면 지난 4일에 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형, 이것의 최대 사거리는 500km, 그 수출형인 E형은 240여 킬로미터가량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거나 기존의 다른 미사일을 변칙적으로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추가 발사를 감행한 시간에 서울 국방부청사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진행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3국이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안보회의를 연 당일입니다.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간에 북한이 추가 발사를 감행한 겁니다. 한미일 3국은 오후 5시쯤 회의를 끝내고 조금 전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오늘 북한 발사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실었습니다. 삼국 대표들이 오늘 북한의 추가 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회의 중에 전달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북한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맥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첫째는 배고프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이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뭔가 긴장을 시켜야 되고 위험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조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누르는데 시간도 이제 얼마 없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는 순간에도 저렇게 상당히 멀리 갔네요. 400km면 저런 것을 쏘아 올리는 거겠죠. 예, 배고프다는 것과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런 상황에서요, 내일 비핵화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립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대표가 참석을 하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평가, 대응 전략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식량 지원 얘기도 할 텐데 네. 그 오늘의 발사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조찬 회동으로 하노이 결렬 뒤 첫 방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석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북 식량 지원 계획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주요 일정은 내일 집중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곧바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후엔 청와대를 예방하고 지난달 임명된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과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한 단거리 발사체와 대북 식량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미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의 방식이나 시기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이나 다른 등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방한해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되면 대북 식량 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이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죠. 네, 대내적으로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적폐청산이 있었고요. 네.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 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시도가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도 추진이 됐습니다. 네, 또 풀어야 할 과제들도 여럿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비핵화 협상은 지금 교착 상태고 경제는 대외적인 여건에 맞물려서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역시 풀지 못한 그대로 있고요. 예. 인사청문회 보셨습니다마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도 좀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건가는 잠시 후에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집 대담에서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 뉴이저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보내드립니다. 채널은 그대로 고정해놓고 계시면 되고요. 8시 반부터 1시간 20분 동안 YTN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자, 오늘 대담은 기자와 1대1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예. 그럼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라고 물으면 글쎄요, 방송에서 봤다? 신문에서 이러던데? 이런 대답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양 효과라고 부릅니다. 언론이 제공하는 그림이 계속 반복되면 네. 사람들 머릿속에 그 그림이 점점점 심겨져서 자라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또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를 보는 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엇갈립니다. 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 차정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의로운 한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 청와대와 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스노볼이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애칭을 딴 일명 이니굿즈로 취임 2주년을 맞아 첫 출근과 취임 선서 당시 모습을 본떠 만든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국정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민주주의 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 백서를 발간하며 맞받았습니다. 징비록으로 명명한 백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주요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약효 없는 금지 약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정부의 지난 2년은 완전한 실패라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습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일자리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대하는 여야의 정반대 해석을 볼 때 향후 전국 역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네. 네, 역시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볼까요? 네. 그렇다면 남들은 그렇게 언론의 평양성에 쉽게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음주운전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나 술 세서 이 정도는 괜찮아.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받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본능이랄까요? 그렇죠. 예. 나는 남과는 달라. 이게 이제 제3자 효과라고 하는 건데 뉴스를 접하실 때 그래서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언론의 보도를 여러 개 비교해서 읽어도 보시고 예. 분석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긴 뭐 요즘엔 저희 언론인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국정 평가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이적 끝나고 이어지는 대통령 대담부터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뭐 덕담 속에 뼈 있는 농담도 주고받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면적과 이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밥 잘 사주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보셨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예, 물론 봤습니다. 손예진 씨 나오던 그 드라마죠. 예. 예,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도 해피엔딩이 될까요?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이 뭐 삭발까지 했잖아요. 예,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내용 겪는 거 보셨죠? 네. 예.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다른 여야 3당은 완전한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한국당이 취소하라는데 취소해도 될까라고 누가 말을 꺼낸다면 꺼내는 순간 그 당은 허물어집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싸웠냐. 지도부는 사퇴하라 등등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조는 이후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지죠. 예. 그런 논의를 시작하려다가는 예. 한국당 빼고 다른 당들도 모두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취소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한국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한국당이 늦지 않게 원하는 개선안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야겠죠. 싸우다가 고소고발한 게 많은데 그거는 뭐 서로 간의 합의를 봐서 네. 둘 다 해소시켜버릴 수도 있을 거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는 건드리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0945번 유료 문자 받고 있고요. 유튜브 팟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연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의문의 고속도로 사고사입니다. 그 사고. 예.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사고 소식인데요.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새벽 이 여배우 A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가 YTN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겁니다. 예.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경기 김포시 인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부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로 서 있었는데요. 예. 차량 쪽에서 가드레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A씨 남편입니다. 예. 한 10여 초 뒤에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이미 숨진 A씨입니다. 이후 A씨가 달리던 차량에 치여서 숨지게 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A씨는 왜 차에서 내린 걸까?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이 남편을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남편을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A씨가 이제 참변을 당하기 전에 예. 함께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A씨 남편의 진술을 좀 살펴보면 소변이 급해서 아내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고 예. 조수석에서 내려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찰이 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또 2차로에 차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아느냐 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용변이 급하니 좀 세워달라고 하면 당연히 3차선 갓길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2차선 한가운데 세웠을까? 그 부분이 아직 잘 안 풀리네요. 네, 사실 이 사고사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예. 뭐 이유로 여러 가지 물론 추측입니다만 좀 제기되는 것들이 뭐 차량 결함이 있죠. 예. 차량 결함으로 갓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음주운전 그리고 차 안에서의 부부싸움 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음주운전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면 A씨 남편은 지인들과 영종도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A씨의 그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는데 남편의 답변이 A씨 역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찰은 현재 이 A씨의 음주 여부 그리고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단 부검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A씨에 대한 부검을 국가수에 의뢰를 했고 결과는 2주에서 3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부검 결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수사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던 차량들에 대한 블랙박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블랙박스는요, 여배우 A씨의 차량, 그리고 또 사고를 낸 택시 승용차, 그리고 또 목격 차량 2대 등 총 5대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다만 이 A씨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요. 예.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차에 2번 잇따라 치였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사인이 뭐냐 이것도 참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경찰이 이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A 씨를 이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기사 B 씨와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C 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네. 사고 당시에 보면 A 씨가 2차선에서 택시에 한 번 치이고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후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상황이었는데 아마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택시인지 뭐 승용차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과속을 했는지 예. 그리고 또 운전자가 전방 주시에 소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만큼 두 차량이 사고 당시에 얼마만큼의 속도를 냈는지 정밀 분석을 위해서요. 도로교통공단 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덕분에 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예.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모습 직접 보시죠. 왜 형이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죄송하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네. 최 씨는 혐의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6년이었죠. 1월 강원도 홍천 그리고 3월 대구에서 2건의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중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수 최종훈 씨 그리고 정준영 씨 등 6명입니다. 예. 경찰은 집단 성폭행 가해자 6명 중에서 이 가수 최종훈 씨와 일반인 2명,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한 것이고요. 가수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혐의가 아닌 이미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내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브리핑 있는 저녁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 나와요. 좀 비켜주세요, 여기. 뿌리를 잘 놀려. 왜 그딴 짓을 해? 왜 막나리 짓을 해? 김학이, 민신 좀 봐라. 야, 홍사장 사건이라 했나? 홍사장 사건이라 했나? 본인 맞습니까?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 줬다는데 인정하시는 점만 부탁드립니다. 여성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라고 청와대에서 짤막하게 논평이 나왔군요. 예, 이 청와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발사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된다. 남북관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것이겠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건 남북관계 개선과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입니다.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핵심은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입을 열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카드가 나름대로 좀 핵심에 다가간 것 같습니다. 윤중천 씨의 진술이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시면 도와줄 테니 아파트 한 채를 좀 다오. 도와줄 테니 했다는 아파트를 겁니다. 다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뇌물인 거죠.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는 게 검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진일보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쯤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싸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비슷한 시기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를 표시하라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원주 별장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김 전 차관에게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만한 단서는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뇌물은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하거나 요구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도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재판에 넘기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과 윤 씨 사이 일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윤 씨가 이 여성에게 상가보증금 1억 원가량을 지원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 2008년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사생활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윤 씨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씨가 여성에게 준 돈 역시 제3자가 받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윤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씨와의 관계는 물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모른다는 김 전 차관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만큼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어떤 일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 수사에서 처벌을 피해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번엔 뇌물 혐의에 발목이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도시는 줄줄이 파업을 결정했죠. 네, 이대로 파업이 가결이 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서울 버스 사업장에서 기사들이 줄지어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투표에는 전체 버스 사업장 절반인 234곳이 참여했습니다. 개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은 90%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했고 경기, 부산, 광주, 충남은 95%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문을 봉쇄를 하고 정문을 봉쇄를 하면서 저희들의 보장된 단체 행동에 대해서 단체 행동권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 조정 기한까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버스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모든 노선과 경기 광역버스를 포함해 전국에서 버스 2만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초과 근로 수당이 줄어들게 되고 이 금액의 금액이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10만 원 정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 버스 노조는 현재 61살인 정년을 63살로 늦추고 학자금 지원 유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 여건상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결정할 지자체는 시민 부담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비상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편 운행이나 또 마을버스 정차, 또 택시 부재 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교통 대책을 미리 준비를 해서 지자체마다 파업 전까지 협상이 타결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지만 노사 양측 입장차가 커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오늘은 좋아요 탑3부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타 박막내 할머니 그리고 영국의 로열 베이비 챔스 결승에 진출한 토트넘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구독자 80만 명의 유튜브 스타 박막내 할머니가 구글 CEO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 CEO가 할머니를 찾아오기도 했을 정도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구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본사의 초청을 받았는데 CEO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누리꾼은 막내 팍 할머니도 만나고 구글 CEO 성공했다. 할머니의 위상을 뿌듯해했습니다. 아치 해리슨 마운트배튼 윈저 영국 로열 베이비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아치는 용감한, 대담한 등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해리 왕자 부부, 신생아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 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챔스 결승에 진출한 토트넘의 라커룸이라고 합니다. 환호, 환희,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잠시 후에 라커룸의 생생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마디 탑3 보시겠습니다. 이 토트넘의 결승 진출 소식에 달린 댓글들로만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해트트릭을 기록한 루카스 모우라, 누리꾼은 멋진 삼행시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냈다. 우리는 이긴다. 라스트, 결승 가자. 자, 다음은요. 우승 진출의 순간 이보다 더 감격적일 순 없다. 이 포체티노 감독은 이렇게 포효했습니다. 힘이 솟는 자양강장제는 오늘부로 바카스 대신 루카스. 누리꾼의 한마디가 확 와닿습니다. 이 포체티노 감독은 우승하면 떠난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의 패자 아약스의 좌절입니다. 찍으면 다 진다는 펠레의 저주 기억하십니까? 한 누리꾼은요, 아약스는 챔스 파이널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던 펠레의 저주를 소개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펠레가 리버풀 우승한다고 벌써 떠들었다며 토트넘의 우승을 한껏 기대했습니다. 에릭 라멜라는 환희로 가득했던 라커룸의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모습 또 볼 수 있겠죠?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네. 편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무사히 마무리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경기가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대선 유세에서 다시 한번 중국에 맹공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So they're flying in. The vice premier tomorrow is flying in. Good man. But they broke the deal. They can't do that. So they'll be paying. If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100 billion. We never did that before.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향해 가던 게 있는데 네. 중국이 재협상을 하려 하니까 이게 합의를 깬 거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라는 요구를 미국이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관세를 또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데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밀릴 수는 없다.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내일부터 미국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올린다면 중국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됩니다. 강대강 대치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중국 상무부의 성명을 보면 미중 사이의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것은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를 살짝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중국 협상 대표단, 특히 부총리를 좋은 사람, 굿맨이라고 불렀거든요. 미중 고위급 협상은 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오늘 아시아의 주요 주식시장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나아가서 한국인 최초로 플리처상을 수상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기자와 기자가 만나니까 기자로서 물어볼 것들은 많은데 일단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때 그 떨림이 지금 다시 되새겨 보려면 기억이 나십니까? 수상할 때 결정됐을 때 수상이 제가 그때는 일본 도쿄 지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도쿄에 있었고요. 도쿄 시간으로 새벽 4시 반, 4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넷 중계로 이게 어나운스가 인터넷 중계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봤고 봤는데 처음엔 좀 안 믿겨지더라고요. 제 사진이 저희 다른 로이터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사진에서 퓰리처상에 그 출품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 로이터 사진팀이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고 4시 반에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사진부의 제일 위에 있는 보스가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고 뉴욕에 올 준비를 하라고 시상식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수상은 일단 팀이 하는 겁니까? 예, 팀이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사진은 김 기자의 사진이? 저희 팀이 그 11명의 사진 기자들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뉴스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스토리 전체에 대한 그 상을 받게 된 겁니다. 혹시 이만큼이라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약간 기대가 조금은 되긴 했었는데요. 실망을 안 하려고 계속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게 해준 사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온두라스 난민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으로 퓰리처상 수상됐고요. 전 세계인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이 사진 최루탄을 피해서 달아나는 난민 모녀의 이 사진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때 저는 도쿄 지국에서 멕시코로 출장을 가서요. 예. 2주 반 정도 그 수천 명의 캐러밴들을 같이 이동하면서 취재를 했었고요. 저 사진은 그 캐러밴들이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트럼프가 언제 얘기하는 그렇죠. 국경 장벽인데요. 그 근처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예. 시위 도중에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 참여했었던 캐러밴들이 모두 장벽 앞에까지 뛰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장벽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 수비대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체류탄을 응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던져진 체류탄을 피해서 그 앞에 있던 그 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놀라서 뛰어나가 도망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포착한 사진. 얼마나 평화 시위였는지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기 보면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정말 평화롭게 엄마와 두 딸이 시위에 참가한 건데 거기다 대고 최루탄을 쏜 모습을 이렇게 또 순간 포착을 해주셨고. 엄마가 애한테 옷 입힐 시간도 없었나 봐요. 제가 나중에 그 가족을 다시 만났고요. 예.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아이들이 왜 기저귀만 차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 살고 있던 난민 캠프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 5인 가족 정도가 자는 텐트에 예. 두 가족, 세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드라스에서 출발할 때부터 필요한 아주 간촐한 옷까지만 갖고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나머지 옷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구호 물품으로 받은 옷들을 사용하거나 입거나 했었는데 그날은 급하게 시위대에 참가를 해야 돼서 나가려고 보는데 아이 옷을 찾을 수 없어서 바지 대신에 기저귀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엄마가 입고 있는 옷도 아동복 같아요. 뭐 예. 막 찢어 나갈 듯 터져 나갈 듯 예, 작은 맞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저도 예. 그 옷을 물어봤는데 저도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옷에 있는 저 캐릭터가 예.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예.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 사진 속의 아이들만한 나이일 때 즐겨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겨울왕국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왜 입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캐러반에 참여하면서 옷들을 구호품을 받아 입었는데 그 옷 중에서 우연히 자기가 하나 고른 걸 뿐이고 그리고 작은 이유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그 옷을 그냥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공개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공격들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뭐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진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사진을 취재하고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라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저는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사람이고 제 사진이 해외 뭐 언론의 일면에 쓰였던 적은 많이 있지만 예. 저에게 이 사진이 찍혔던 뒷얘기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많은 언론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던 게 왜 이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러반에 대해서 거친 사람들이 오고 있다, 깽단들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제 사진에 포착된 그 가족들은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오는 어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캐러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과 그리고 양심 있는 미국의 지성인들이 우리가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설파해 왔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 아이에게까지 아이가 있는 그 캐러밴에게까지 체류탄을 쏘는 행위 너무 과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반성론도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참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생방송,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생방송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도 사진 기자로서 김 기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어느 부분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목표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처럼 많은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뉴스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싶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예전에 지금까지 평양을 취재했던 적이 10년도 전에 딱 한 번 있을 뿐인데요.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자유롭게 평양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시청자분들의 의견 받았고 유튜브 팟빵 댓글도 열어놨었죠.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문자 눈여겨보셨습니까? 236님, 북한 도발 매우 유감입니다. 예, 그렇죠. 이러면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하면서 눈물의 표시까지 해주셨네요. 예, 5536님께서는 여배우 교통사고 관련한 의견 주셨는데 여배우를 추돌한 차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해 차량이 아니고 피해 차량이 아니냐. 그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3506님,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다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 세비도 지급 중지해야 합니다. 법치하는데 국회의원부터 법치로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7874님, 책임 있는 정치를 바라는 모습 주셨고요. 유튜브에서도 GEM, 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토미팡님, 정부가 간섭 좀 줄이고 작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방송됩니다. 네, 많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